고귀한 이여, 그대가 이 눈빛에서 그대를 향한 숭배를 알아보기를.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우리는 창가로 걸어갔다.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말할 수 없이 상쾌한 내음이 훈훈한 공기를 뚫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피어올랐다. 로테는 팔꿈치를 괴고 서서 비 내리는 바깥을 내다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이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가 내 손에 포개더니 클롭슈토크 하고 속삭였다. 순간 로테가 생각하고 있을 아름다운 송가가 떠올랐고 나는 그녀의 손 위로 허리를 굽히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그 손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고귀한 이여, 그대가 이 눈빛에서 그대를 향한 숭배를 알아보기를. 베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세계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러브신이다. 낭만적인 사랑을 순도 100%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로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베르테르는 자신의 사랑에 푹 빠져 감정의 물결에 휩쓸린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장면은 연인들이 경험하는 강렬한 감정의 물결이 베르테르와 로테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흘러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창가에 서서 자연을 음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다. 달리 말해 그것은 운명적인 사랑인 것이다. 괴테가 25세에 쓴 아름다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240여 년 전만 해도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였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베르테르처럼 권총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방 자살이나 자살 도미노 현상을 두고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한다.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노란 조끼를 입히고 머리에 권총을 대게 했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키르케고르는 이 소설의 영향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썼으며 나폴레옹은 7번이나 읽었을 뿐 아니라 이집트 원정 때에도 이 책을 들고 갔다. 1808년 10월 나폴레옹이 괴테를 만났을 때 이 책의 결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자 괴테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께서 소설의 결말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괴테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던 경험과 1772년 하구인 예루잘렘이 유부녀에게 실현당해 자살한 사건을 소재로 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베르테르가 친구 비렐름에게 편지로 고백하는 형식의 소설로 그 편지는 1771년 5월 4일에 시작해서 1772년 12월 20일까지 이어진다. 마음의 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어느 아름다운 산간 마을에 찾아든 베르테르는 그 마을의 공작 집안 출신 법관의 초청을 받는다. 그러나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는 어느 날 무도회에 가기 위해 로테의 집에 들렀다가 로테를 보게 된다. 2살에서 11살까지 9명의 동생들에게 흑방을 나눠주는 로테의 우아한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그리고 무도회장까지 가는 동안 마차에서 문학 얘기를 나누는데 로테에게 매혹된 베르테르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 모습, 그 목소리, 그 몸가짐에 내 영혼은 완전히 몰입되고 말았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얼마나 응시하고 있었는지, 싱싱한 입술과 산뜻하고 생기 넘치는 볼에 내가 얼마나 매혹되었는지. 그리고 마차가 무도회장 앞에서 멈추었을 때 자신이 마치 몽유병 환자 같았다고 쓴다. 그녀와 왈츠를 춘 베르테르는 또 이렇게 쓴다. 난 맹세했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 이외 누구와도 왈츠를 추게 하지 않겠다고. 비록 그 일 때문에 이 몸이 파멸한다 해도 좋아. 후 하루도 빠짐없이 로테의 집에 찾아가 그녀를 만나는 베르테르. 그는 그녀를 만나면 마치 영혼이 모든 신경 속에서 울구나 무선 듯한 느낌이 든다고 쓴다. 그리고 내가 내 이마에 한 발의 총알을 쏘고 싶을 때 로테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그 방황을 지워버리고 비로소 자유롭게 숨쉬게 된다고 편지에 쓴다. 직접 가지 못하는 날은 그의 하인을 보낸다. 오늘 그녀 곁에 다녀온 자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기 때문이다. 만나야지. 오늘은 만나야지. 베르테르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한 가지 소망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로테에게는 이미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알베르트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질투를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 감정적인 베르테르에 반해 너무나 이성적인 알베르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자가 로테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베르테르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토로한다. 어느새 나의 감각은 긴장되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게 되지.
마치 암살자의 손에 조임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목이 막히고 답답한 나머지에 숨을 쉬려 하면 심장이 무섭게 고동쳐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베르테르는 로테의 곁을 떠날 결심을 한다. 베르테르는 떠나기 전날 속마음을 감춘 채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안녕, 로테. 안녕, 알베르트. 다시 만날 겁니다. 언젠가는. 그때 로테가 마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말한다. 내일. 그녀의 말이 베르테르의 가슴을 찌른다. 베르테르는 그녀가 떠난 후 울다가 벌떡 일어나 언덕으로 뛰어 올라간다. 그때 마당의 살인문을 향해 가는 로테의 하얀 옷자락이 언뜻 보인다. 베르테르는 두 팔을 내민다. 그러나 로테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공사의 비서가 되어 먼 고장으로 떠난 베르테르. 그러나 공사의 관료 기질과 인습의 염증을 느낀 그는 로테와 알베르트가 결혼했다는 편지를 받고 가슴이 아린다. 결국 사표를 낸 베르테르는 다시 로테의 곁으로 돌아온다. 베르테르는 처음 로테와 춤출 때 입었던 푸른색 연미복이 낡아서 다 떨어지도록 입는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가 되자 먼저 것과 똑같은 것으로 깃과 소매도 같은 모양의 노란 조끼와 바지도 같은 것으로 새로 맞춘다. 이미 알베르트와 결혼한 로테. 그녀에 대한 사랑을 결코 멈출 수 없었던 베르테르는 이렇게 탄식한다. 자나 깨나 꿈속에서도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모습이야. 눈을 감으면 눈 속에 마음의 시력이 모여드는 이 머릿속에 저 검은 눈이 나타나. 눈을 감아도 로테의 모습이 비쳐. 바다와도 같이, 호수와도 같이 그 눈은 내 앞에 나의 마음속에 깃들어 내 몸의 모든 감각을 채워주고 있어.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로테 곁에 있을 때면 조용히 아내의 방에서 나가곤 한다. 친절하고 세심한 그의 우정 때문에 베르테르의 자책도 늘어간다. 알베르트와 로테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신이 파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로테를 찾아간 베르테르에게 로테는 말한다. 나 같은 것을 슬프게 사랑하지 말아달라고. 당신을 치근히 여기는 것밖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여자라고. 그 후 다시 찾아간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시를 읽어주다가 격정에 떨며 그녀를 안는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는다. 로테는 몸을 부리치며 일어나 후들후들 떨며 말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2번 다시 뵙지 않겠어요? 이튿날 새벽 하인이 커피를 가져갔을 때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권총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하인에게 보낸다. 편지를 받은 알베르트는 로테에게 권총을 꺼내주라고 하고 로테는 불길한 마음으로 권총을 내려 먼지를 턴다. 그리고 주저하며 남편 눈치를 보다가 할 수 없다는 듯 하인에게 무기를 건넨다. 베르테르는 로테가 직접 권총을 꺼내주었다는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좋아하며 받아든다.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 때 홀로 로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그럼 로테여 안녕. 다음날 사람들이 권총 자살을 한 베르테르를 발견했을 때 그는 로테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파란 연미복의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고 호주머니에는 로테가 그의 생일에 준 리본이 들어있었다. 그토록 고통스럽던 사랑의 끝이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벌써 행복에 잠겼던 베르테르. 때때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다지도 외고루로 그녀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사랑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또 그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푸른 연미복의 노란 조끼를 입은 청년 베르테르가 자신이 좋아했던 큰 곰 별자리에 턱을 괴고 앉아 우리에게 전해준다. 세상 사람 모두가 미쳤다고 해도 사랑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고통을 느껴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그 곁을 떠나려 해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는 단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자리를 결코 옮길 수 없는 사랑. 당신들의 시대에도 그런 사랑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왜냐하면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시간이 통곡의 소리를 내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기쁨은 빛을 잃어버리는 운명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길을 잃어 막막한. 그리하여 슬픈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랑을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엔 만족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